안녕하세요. 저희는 생황과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기업 생황과 사람들은 생황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곳입니다. 한국형 생황의 제작, 그리고 전문가용 생황의 수입, 판매, 생황을 위한 악보, 교육 자료, 생황을 가르치는 그런 과정,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이번 영상은 생황에 대한 기초적인 배움을 위한 영상으로 모두 16번에 걸쳐서 생황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이준혁 선생님, 자기소개 좀 먼저 간단히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생황 연주하는 생황 연주자 이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생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황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악기인지 간단히 좀 소개를 좀 선생님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황은 한국의 전통 악기로 17개 관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전통 관악기입니다. 생황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악기 중에 유일하게 화음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관악기 중에서 조금 드물게 들숨, 날숨, 내쉴 때와 마실 때 둘 다 소리가 나는 악기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 대금 같은 건 그냥 계속 내쉬는데 이거는 내쉬었다가 들여 마셨다. 거의 하모니카 원리랑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서양 악기로는 하모니카와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생황에 대한 간단한 소개 들으셨는데요. 먼저 이 생황에 대해서 이 겉모양부터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겠습니다. 삐죽삐죽 나오고 요건 또 길이가 다릅니다. 요 모양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생황의 모양은 마치 봉황이 날개를 이렇게 접고 있는 듯한 형상을 표현한 그런 악기입니다. 새 날개 모양처럼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이게 음정의 높낮이하고는 뭐 그렇게 직접 관련은 없는 것 같아요. 관련이 없지 않고요. 네. 이게 한 관당 한 음정을 담당하고 있어서 관이 길수록 더 낮은 소리를 내고 관이 짧을수록 더 높은 소리를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속품이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이 좀 명칭 좀 이렇게 좀 짚어가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여기 쭉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취구라고 부르는 취구라고 부르는 분다. 네,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입을 대서 바람을 들이내시거나 들이마시거나 하면서 소리를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 바로 이어지는 이 쇠로 된 이 부분은 공명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람을 넣어서 이 안에서 소리가 김이 이렇게 돌면서 이 위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울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공명통이라고 합니다. 불어도 소리 안 나요. 네. 취구인데 소리가 안 나. 네. 악기 소리를 직접적으로 내려면 여기 이렇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 작은 구멍들이 보이시죠? 이런 작은 구멍들을 손으로 하나씩 막아서 연주를 한다면 이게 막아야 소리가 난다. 네. 작은 구멍들을 지공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지공들을 손으로 막아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각 관당 하나의 음정을 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지공을 막게 된다면 여러 개의 소리가 날 수 있겠죠. 두 개를 막으면 두 개가 이렇게. 네. 예. 이게 바로 생황이 화음을 연주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 허리띠가 있는데 요거 뭐죠? 네. 이거는 이제 조이게 이게 모여 있으니까 이게 흩어지지 않게. 흩어지지 않고 이 공명통에서 이 관이 쉽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꽉 조여주는 조이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상 선생님으로부터 생황의 외형에 대한 명칭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황과 사람들은 이 생황을 직접 수리도 하고 제작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생황의 내부 뜯어서 분해해서 보여드리면서 생황에 대한 원리,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해하면 요게 이제 하나의 관대인데 운지 구멍이 보이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막고 이 취구로 이제 바람을 불어넣으면은 일로 이제 입김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여기 있는 요게 떠는 거예요. 요게 하모니코랑 이제 같은 원리인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것을 이름을 황편 또는 우리말로 쇠청이라고 합니다. 쇠청. 여기 보면 빨간 점이 보여요. 빨간 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홍납이라고 합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이 쇠청에다가 이런 옥도를 갈아가지고 요걸 발라줍니다. 녹도 슬지 않게 하고 음정을 좀 이렇게 고르게 내기 위해서 요걸 꼭 옥도를 발라줘야 됩니다. 요거 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홍납. 그래서 이제 요게 완성이 되면은 이런 관대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연주를 하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요걸 붙여야 되는데 뭘로 붙일까요? 밀랍. 밀랍이죠. 밀랍으로 돌아가면서 붙입니다. 인두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불에 달궈 가지고 밀랍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그 제작이 이루어지고 또 수리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생황주자는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부속이 복잡하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스스로 수리도 하게 됩니다. 생황에 대해서 이 겉모양부터 속모양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그 복습 한번 해보면 요게 치구, 공명통, 관대, 요 안에 있는 게 이제 황편, 쇠청이 되겠습니다. 빨간 거는 홍납, 생황의 구조를 속속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17개의 이 관대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황을 이렇게 쫙 펼쳐봤습니다. 17관을 이렇게 펼쳐 보이니까 이렇게 17개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교재에 보면은 이렇게 그 어떤 음이 나오는지 이렇게 17개가 되어 있는데, 근데 선생님이 이 17개가 과연 어떤 음으로 되어 있는지 그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재에 그 12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선생님으로부터 12울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음악에는 12개의 음이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가요? 네. 싫은 게 아닌가요? 반음까지 네. 다 합해서 반음까지. 반음까지 다 합해서 서양 음악에는 총 12개의 음이 존재를 해요. 국악도 반음이 있나요? 네, 그 얘기를 이제부터 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국악은 여러분들이 뭐 학교나 수업에서 몇 음계라고 주로 배우나요? 오음계. 네, 오음음계. 공상각주 아닌가요? 네, 오음음계로 주로 많이 아실 거고 많이 네. 그렇게 들으셨을 거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국악에도 반음을 다 포함해서 총 12개의 음이 있는 거 아시나요? 몰랐습니다. 네. 네, 국악에도 반음을 다 포함하면 총 12개의 음이 존재를 해요. 제일 기본 음이 되는 황종. 네, 황종부터 그 반음 위에 있는 음인 대려. 네, 그리고 그 또 반음. 네, 태주. 그리고 그 또 반음 협종. 그 다음은 고선. 그 다음은 중려. 그리고 유빈. 그리고 임종. 그리고 이칙. 남려, 무역, 응종까지 이렇게 총 12개의 반음이 국악에도 존재를 합니다. 12개씩이나. 네. 12개 다 쓰나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국악에서는 12개의 반음이 모두 다 있지만 서양 음악에서와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오음음계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이 12개의 반음 중에서 각 곡의 음계에 맞게 5개의 음정을 이렇게 뽑아서 5개만 사용하기 때문에 오음음계로 여러분들이 국악을 많이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악도 서양 음악처럼 12음이 있는 건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 음악은 그 중에
5개만 쓰고 서양음악도 12음이 있는 건 같으나 서양음악은 주로 7개를 쓴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2개 음 중에서 이 생황은 어떤 음을 쓰는지 그걸 좀 잘 알아야 되겠는데 밑에 그림이 있네요. 그죠? 생황에도 물론 이 12개 음정이 다 하나씩 있고요. 국악에는 12율 4청성이라는 네. 말이 있어요. 네. 네, 그 말은 12개의 음이 다 있는 다음에 그 위에 청성이라고 한 옥타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한 옥타브 정도의 음이 4개 더 있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네. 관이 17개이지만 12율 4청성 총 16개의 음이 나고 그 위에 하나의 네. 더 음이 나는 것이 아. 생황의 음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2율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개 음을 다 쓰는 건 아니니까 지금 이걸 다 하나하나 다 할 필요는 없죠. 네, 이제 앞으로 배울 때 그 중에 필요한 거 먼저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어떻게 부는지 그런 걸 좀 먼저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황을 연주할 때 우선은 악기를 잘 잡고 올바른 자세로 연주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운지법과 잡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황을 연주할 때는 우선은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쭉 펴고 배가 들락날락 네.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충분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악기를 양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쥐고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손바닥으로만 이렇게 악기를 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꽉 쥐지 말고요. 네. 이렇게 맞춰서. 네, 그래서 손은 위에 있는 손은 이 지공을 자유롭게 막을 수 있도록 네. 네, 이렇게 손바닥으로만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손 검지, 네.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이 뚫려 있는 부분 안쪽으로 누를 수 있게? 넣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쪽에도 안쪽으로 형성된 지공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오른손 검지 손가락만 이렇게 넣은 상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편안하게 쥐어주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한 생활의 첫 번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아까 배웠던 이 치구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포시만 이렇게 갖다 댑니다. 불어 넣고 네, 지공을 맞게 되면 소리도 같이 나는 원리겠죠? 선생님,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악보 볼 때 안 보이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하면? 네. 아주 좋은 또 질문인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연주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쪽으로 틀어서 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악기를 살짝 기울여서 연주를 하는 방법도 이렇게? 네, 있습니다. 잘 그래서 보이게? 시야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지휘 선생님을 볼 때나 아니면 악보를 볼 때나 이럴 때 살짝 이렇게 악기를 틀어서 연주를 한다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을 조금 이렇게 튼 상태로 악보를 이렇게 확인하곤 합니다. 그리고 관객도 좀 연주자 얼굴을 좀 봐야 되니까. 네, 그죠. 네, 살짝 더 틀어서. 근데 자세는 뭐 이렇게 꾸부정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피고, 이렇게 피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생황에 대한 그 일반적인 소개와 그리고 구조, 생황에 쓰이는 음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기본적인 그 호흡법, 그리고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어서 직접 생황을 직접 소리도 내면서 아까 배운 12율명 다는 안 되겠지만 거기서 쓰이는 차례대로 연습곡부터 실제 음악을 연주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